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지금부터 구성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에서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중요한 까닭 제가 시간 제가 시간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 차례가 시간이고 그다음 기록. 아, 저 다음이 아니구나. 나 어제도 세 번째 했던 거 같은데. 어제 첫 번째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네. 아, 나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니, 거기서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 까닭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결과에만 초점을 두었을 때 학생의 노력 과정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정 중시 평가를 한다면 결과를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초기와 비교해서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습으로서 평가를 해 나간다면 학생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교수학습으로 다시 환류하면서 학생에게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경험을 확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에 대한 학습으로서 평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학생의 학습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하겠습니다. 학생의 태도 측면에서 쉬는 시간에 연습하려는 태도, 노력하는 태도와 박자를 맞추려고 한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코더의 운지가 불안하다는 점과 숨의 세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점에서 학습을 보완해 나가야겠다라는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에게 이를 제시함으로써 성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도와 높은 도의 숨의 세기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며 낮은 음을 연주할 때는 숨을 낮고 깊게 연주해야 된다는 점과 고음을 연주할 때는 세지만 얇게 연주해야 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도와 시를 구별하기 위해 이러한 두 음이 반복적으로 나는 곡을 선정하여 연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이러한 과정을 제시해 스스로 연습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습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다시 제시받을 수 있고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적인 시사점은 학생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 1에서는 함께 런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틈새 시간을 통한 운동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2에서는 오아시스 아침 활동을 제시하면서 아침 활동이 운동으로 시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틈새 시간에 운동을 한다면 체력을 증진할 수 있고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임교사로서 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 활동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급 체육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체육대회로 함께 협력하는 활동을 한다면 학생의 운동에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며 참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체육의 날을 제정하고 체육대회에서 필요한 종목들을 주중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넘기 급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줄넘기를 함으로써 체육 활동을 습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줄넘기의 기술에 대한 난이도를 바탕으로 급수를 설정하고 학생이 이를 달성하였을 때 급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급수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체육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반 스트레칭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활동으로 체육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 가지 선정하고 이에 맞는 스트레칭 동작을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스트레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체육 시간 전 그리고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등을 활용하여 스트레칭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체육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3가지 활동을 통해 학생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리터러시 또한 중요하며 이에 대한 공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통적 리터러시의 공존의 중요성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1에서는 전통적인 읽기에서 전자매체로 매체가 전환됨에 따라서 학습자의 태도가 산만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리터러시를 함께 교육한다면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2에 따르면 디지털 매체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분석, 통합할 시간과 주의 집중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전체 텍스트에 집중하게 하고 여러 시각과 촉각적 단서를 활용하여 읽기를 진행해 나가게 된다면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통적 리터러시의 공존을 위한 교육 방안을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누어 2가지 이상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독서로를 활용한 독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독서로를 활용한다면 나만의 책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을 디지털 형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종이 매체의 자료로 학생들이 천천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의 내용에 집중하며 독서를 하며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과학 측면에서 가정과 연계한 읽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종합성 있는 지도를 통해 학생에게 일관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읽어야 할 내용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제공하고 학생과 함께할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을 가정에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호자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며 통합하는 전통적 리터러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터러시는 학생이 글의 내용을 읽고 이를 파악하여 표현하는 활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사회의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길러 나가기 위해서 동기교사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과 관련한 점검사항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활동으로 현장 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야 하며 현장 체험 장소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생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장 체험학습 도중 안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장 학습이 끝난 후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활동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활동이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119에 신고를 먼저 하여 학생이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에 학생을 이송하여 더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2번 문항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은 지나긴 했는데. 어? 할까요? 그래요? 네. 2분 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면 얘를 2분 안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직답형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담임교사로서 태민아,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까닭은 교사가 먼저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이를 수긍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지금 자신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인지함을 통해서 학생에게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